주시면 돼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지금 외우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뭐예요? 그럼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 묻죠. 자본잉여금에는 뭐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주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는데. 자본잉여금에는 감주자. 뒤에 생략된 말 포함해서 불러주세요. 그럼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에는 감주자,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유지 조정은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과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이 있다.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자,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은 자주는 안 나오더라. 하지만 굳이 외울 것 같으면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은 미조 출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 매수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신주청약 증거금. 어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책 끝날 때까지.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에 뭐가 있나요? 그럼 자주 감자,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냥 지금은 외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배웠었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차이는 뭐냐? 기타 포괄 손익은요,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입니다. 근데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새끼들은 똑같아요. 기타 포괄 손익의 종류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종류나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건, 올해 생긴 거는 기타 포괄 손익. 과거 기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금액을 부를 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말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이다. 종류는 미리 외워야 된다. 단골 문제라 그랬죠. 다음 중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닌 것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닌 것은. 자, 기타 포괄 손익의 종류.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자산 평가 손익. 평가 손익, 재측정 손익 같은 말입니다. 전차시 마지막에 연습하자 그랬죠? 여러분, FVOCI, 즉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뭔가요?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죠?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수단 평가 손익 중 비효과적인 건 당기 손익인데 됐고요. 이것까지 하면은 효과적인 부분만 기타 포괄 손익이지만 그냥 요것만 지금 외우자고. 외우면 저절로 나중에 해결되니까.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수단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즉 단기 중에 올해 재평가 잉여금이 증가하면은 또는 감소하면 기타 포괄 손익이고, 과거 기간부터 누적된 잔액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것. 차이점이 있다면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5가지 외우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자산 평가 손익,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수단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기타 포괄 손익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물은 다음에 제가 물을 거예요. 여러분, 이익잉여금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 이때 제가 또 추가로 물어요. 자, 법정적립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적립금에 뭐가 있나요? 그럼 이익준비금, 나머지는 안 물을 거예요. 이익잉여금에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럼 3가지 불러보세요. 그러면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지금이 뭐가 있나요? 그럼 이익준비금? 이렇게 해서 이 박스에 있는 거 자본의 분류 암기를 하자.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 제가 자본의 분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렇게 외웠는데 요 중에서 요 세 개는요. 자본거래로 생긴 자본이에요. 뭐냐면은 자본거래 뭐라 그랬죠?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손익거래에 의해서 생긴 자본입니다. 손익거래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쌓인 자본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쌓인 것이고 손익거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쌓인 자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 우리 시험이 우리가 흔히들 서술형 문제로 불리우는 이론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텐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 뭐라고 나오냐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틀렸다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미리 외워두자. 그 생각보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에요. 근데 요 맨 앞에 흔히들 말한 제가 말한 기초단계인데 기초단계에서 미리 외워두고 가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것이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생긴 것이다. 기타 포괄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이다. 자, 문제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제시한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이 합쳐진 거예요.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맞는 말이죠. 2번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권리는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와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4번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얘가 틀렸다는 거 이해가시겠죠? 지출이 있어도 자산 처리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듯이 지출이 없어도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무상으로 부여한 권리라든가 증여받은 재화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그래서 얘 틀린 거예요. 자,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경제적 자원은 대리인의 자산이 아니라 본인의 자산이다. 기억하시겠죠? 해설 보시면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한 경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추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자산은 정부가 기업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권리 또는 기업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결론은 뭔 얘기예요? 여기서 4번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지출이 없어도 자산이 될 수 있다. 증여받은 재화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보이는 문제였었고요. 2번 강동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자본은 얼마인가? 자,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 크다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T계정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자, 이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즉석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본, 다른 말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잖아요. 그럼 상품은 자산이죠. 대여금 빌려준 돈 빌려줬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네요. 매입 채무 부채, 비품 자산, 미지급금 부채. 자, 그러니까 자산 더해서 부채 빼면 자본 나오겠네요. 여기서 특징 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산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거 말고도요.
우리 회계상에서 말 끝에 무슨 품자로 끝나는 거, 말 끝에 무슨 권자로 끝나는 거, 권리가 있음으로 의미하니까 자산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 기억해 두시는 게 좋네요. 뒤에 뭐라고 끝났건 말 앞에 선, 급 또는 미수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자산입니다. 뒤에 뭐라고 끝났건 선수 또는 미지급으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부채입니다. 품자나 권자로 끝나는 건 무조건 자산이에요. 자, 말 앞에 선급이나 미수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자산이고 선수나 미지급으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부채입니다. 뒤에 뭐라고 끝났건 예를 들어 선, 급, 비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뭘까요? 그랬더니 어머 비용으로 끝났으니까 비용이네?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끝났건 선급이나 미수로 시작되면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다음은 한국의 20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 2타. 2001년 말 이익잉여금은 얼마냐 보면은 현금 자산, 자본금은 자본, 매출 채권 자산. 이해하시죠? 자산부채.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 매입채무 부채, 장기차입금 부채, 상품 자산, 주식발행 초과금, 감주차, 자본이에요. 뭐야, 자산부채 나와 있고 자본도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현금, 매출채권, 상품은 자산이고, 그렇죠? 자산에서 매입채무와 장기차입금을 빼면, 즉 부채를 빼면 자본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자본이 이제 85,000원인데 이 자본은 3개를 더한 거죠. 자본금, 이익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 85,000원 중에 자본금이 5만원이고 이익잉여금은 몰라. 주식발행 초과금은 5,000원이네요. 3개 더한 게 85,000원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란 얘기? 3만원이란 얘기죠. 이런 문제도 있다. 역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종류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기억하시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번 문제도 이 방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자, 계속해서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재무상태표.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뭐냐?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표예요. 기업이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소유주의 지분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태적 보고서라고 나왔어. 정태적 보고서. 시험에 자주 묻는 지문은 아닌데 정태, 정지된 상태, 시점 정보라는 걸 강조한 거고 보고서, 보고서는 재무제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이다. 시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소유주의 지분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아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재무상태표 양식은 보고식이라는 게 있고 개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식은 흔히들 말하는 이것이 보고식이에요. 차변, 대변의 구분이 없이 위에서부터 그냥 수직적으로 내려 쓰는 양식을 보고식이라고 하고요. 개정식은 이렇게 T자 양식으로 표시하는 양식이 개정식입니다.
왜 T자 양식으로 표시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줄을 그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써 내려가라는 얘기고, 이렇게 가운데다 갈라놓은 이유는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건 국제회계 기준을 강의하는 중이에요. 그럼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계정식을 요구하고 계정식을 요구하고 있는가? 보고식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런 규정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은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순서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에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뭔 얘기냐?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보고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학습용으로, 강의용으로, 시험 준비용으로는 계정식을 많이 사용한다. 우린 T자로 표시를 하겠다고요. 자, 결론은 계정식은 모든 요소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변에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빚내서 자본을 조달했는지, 원래 내 돈으로 자본을 조달했는지,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고, 차변에는 자금의 운용 상태,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죠. 자, 내 돈 3만 원과 남의 돈 7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이 자산으로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사고 차 사고 뭐 주식 사고 예금하고 빌려주고 나머지 전부 다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게 다 정기자산이다. 이렇게 말했죠. 한마디로 이것의 운용 상태를 의미하는 게 자산입니다. 대변에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고 차변에는 자금의 운용 상태를 나타낸 자산을 기록한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아주 고득점 하시는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한 90점 정도 맞는 분들한테 재무상태표 대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럼 부채와 자본이요. 이 정도밖에 대답 못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그럼 부채와 자본이요. 이렇게밖에 대답 못해요. 근데 그야말로 97.5점 이상 맞는 분들, 한 문제 정도 틀리는 분들은 대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럼 부채와 자본을 적는데 이것은 자금 조달의 원천을 의미하고 차변의 자산은 자금의 운용 상태를 나타낸다까지 기억할 정도면 아주 고득점 하시는 분들이죠. 여기서 굳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억하자면 이 정도.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첫째, 이것이 재무상태표라는 명칭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명 기재해야 돼요. 보고기간 종료일, 그 다음에 보고통화, 원인지 달러인지 유로인지 페소인지 이런 거, 금액 단위. 뭔 얘기냐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요, 경우에 따라서 공을 3개 또는 6개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생략하지 않았을 땐 단위 원 이렇게 쓰고, 3개를 생략했다 단위 1000원 이렇게 쓰죠. 6개를 썼다 단위 100만 원 이렇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럼 4개를 생략했을 때는요, 7개를 생략했을 때는요, 9개를 생략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 물을 필요 없다. 왜? 시험에는 1000원, 100만 원 나온다면 요 표현만 나와요. 그래서 기억할 거, 필수적 기재사항, 명칭, 회사명,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 실제로 작성하는 건 강의를 하지 않지만 여기서 추가로 요 정도만 참고하자. 우리가 보고기간 중에 각종의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의 개별 계정을 사용을 하지만 재무상태표는 어차피 다 똑같은 놈이죠.
이를 한꺼번에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건 다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면 매출채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하면 매입채무 이렇게 표시를 해요. 당좌차월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차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평상시 회계 처리할 때 그냥 당좌차월 이렇게 써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단기 차입금으로 통합해서 공시를 합니다. 이것도 미리 외워두는 게 좋아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 네 개는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면 매출채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외상매입금과 지급은 매입채무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표시를 한다. 저는 이렇게 기초에서부터 엄청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 아마 남들은 강의를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수강생들은 굉장히 숙달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틀리는 분은 많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거기 지문에 미친 척하고 현금, 당좌차월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어머 현금은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네. 당좌차월 부채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네.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거는 한꺼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 꼭 기억.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 오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어요. 재무상태표는 매출채권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어요. 매입채무라고 표시해야 되니까. 당좌차월 단기차입금이라고 표시한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